전기차와 관련해서 세계의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대기업들끼리 약간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와 이 현대차의 또 대표적인 시그니처 모델이죠. 이 제네시스와 관련된 부분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현대차의 협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좀 자세하게 플로우 세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미래차 동맹.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얼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스플레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플로우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사실 상당히 조용한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전에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원래는 서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품들을 만들면 가격적인 경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물량 공세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고 어느 정도 협업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그림이다라는 평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한 나라에 속하고 그래서 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구간 속에서 이 어느 정도 이 산업군들마다 선점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기업들 간에는 사실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는 약간의 그림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최근 미국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어떤 이 충전 규격을 이제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다 따라간다라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를 승인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 자체가 이제는 나라끼리 똘똘 뭉쳐서 그 나라에 속하는 기업들끼리 또 힘을 합친 다음에 그 업황에 대한 점유율을 선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다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이슈를 봤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미래차 동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이슈를 선택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나온 이슈는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에 LG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2024년형 GV80,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될 텐데, 2024년형 GV80 모델에 LG 디스플레이 27인치 OLED를 활용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장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항상 이제 이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할 때, 계기판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오디오,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이 센터페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그 다음에 보조석까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슬슬 그림이 나타난다. 내년부터 장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LCD를 활용을 했었죠. 계기판과 그다음에 센터페시아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하면서 LCD를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센터페시아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이제 넣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차량용 OLED 시장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최근에 이제 옴디아라고 해서 시장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을 지금 종전에 89만 대에서 114만 대로 새롭게 상향 조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2026년까지 5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하량의 증가량을 따져봤을 때 매년 45%씩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OLED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또 이제 사실 굉장히 차를 또 잘 팔잖아요. 글로벌 판매량이 685만 대 정도로 작년에 세계 3위였기 때문에 차량은 OLED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대기업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 시장의 팽창 속도 그다음에 앞으로의 수익성 이런 부분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현대차에서 이야기를 한 게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거나 혹은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기본 적용되는
그러니까 차세대 차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전장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에 대한 실적 수익성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추월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가격 자체가 약 한 1,8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1,810억 달러 정도로 이 전장 부품 시장 규모가 이제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장 부품이다라고 한다면 뭐 차량용 반도체, 뭐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뭐 차량용 통신 장비, 그다음에 뭐 주행 보조 시스템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21년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앞으로는 차량용 부품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흐름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OLED 패널 분야에서는 지금 점유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91%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이러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시장의 수익성을 더욱더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주 금액이 지난 1분기에 3조 원을 넘겼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달에 페라리하고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 MOU를 맺었죠. 그러면서 페라리 외에도 뭐 현대차, BMW, 아우디 이러한 이제 이 기업들의 OLED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삼성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협력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면서 앞으로의 이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올해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삼성과 LG의 이 세계적인 점유율 그리고 각 기업들의 어떤 이 K 자동차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더욱더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전기차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전에도 전기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흐름이 이어가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업황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 플로우를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던 내용들이 이제 자동차에 조금씩 실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은 뭐 지금 잡아야 되는 건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차량용 OLED가 꾸준하게 이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거든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량용 OLED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매출은 1,000억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OLED 시장은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아서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지금 현재 워낙에 이제 이 차량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에 이제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오늘 어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씩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제 힘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야스, 뭐 HB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힘스가 가장 예를 들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힘스를 보게 되면 결국에 오늘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대로 다 윗꼬리를 그려버렸죠. 윗꼬리를 그리는 것 자체가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그렇게 수급이 크게 차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전 매물대를 소화해줄 만큼의 이슈는 오늘 아니었고 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이 디스플레이 쪽은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실적 자체가 당장에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나마 필옵틱스 정도가 좀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필옵틱스 정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애플이 OLED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당장의 실적에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이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디스플레이나 OLED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이 주목도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당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주목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기대감이 나타날 만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전에 애플에서 뭐 XR 헤드셋을 발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는다라든지,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2차 전지가 가지 않을 때에는 또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는 그렇게 시장의 주목도가 크지 않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분명하게 앞으로 시장이 개화할 수밖에 없고 커질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OLED에 대한 부분도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좀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앞으로 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지니까 이러한 관심도가 시장 전반적으로 차오를 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 종목들이 또 수급이 차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차오르는 구간, 타이밍을 잘 파악을 해서 디스플레이 쪽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디스플레이, 특히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식을 좀 따끈하게 다뤄봤는데요. 이 몇몇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있지만 아직 실적에 유의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정도가 유효하고 이제 다 같이 움직일 때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잡아주시죠. 네,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은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에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 GV80이 시작인 거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차량들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은 일단 고가 차량 라인업에 먼저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중저가 차량 라인업에도 분명하게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센터페시아 보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계기판 보고 조수석 보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쫙 연결되는 그런 차량들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면 역시나 매매를 할 때에는 기대감을 활용하는 매매가 가장 적절한 그런 이제 섹터가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3분기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2차 전지나 혹은 뭐 반도체 쪽에 반등을 이끄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살짝 쉬어갈 때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 흐름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도주가 쉬어갈 때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